네, 추적 기자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 또 현재 수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구조 소식부터 알아보죠. 아직은 구조 소식이 들어온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11시 반쯤 발생을 했는데 지금 한 5시간 정도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조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밤늦게 사고가 발생했고 또 지금 수색 작업이 녹록한 환경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실종자가 7명이나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까? 네, 이 헬기에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네. 응급 환자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대가 출동해서 기장, 부기장, 이렇게 응급 환자 보호자까지 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헬기에 타고 있던 7명 전원이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신원을 좀 보겠습니다. 기장이 46살 김모 씨, 부기장이 39살 이모 씨, 정비사 45살 서모 씨, 구급대원 29살 박모 씨, 구조대원 31살 배모 씨. 이상이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의 직원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응급 환자가 50살 윤모 씨, 보호자로 46살 박모 씨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탑승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응급 환자가 가장 연령이 높았고요. 그리고 아직 20대인 구급대원까지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소식을 더욱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사고 당시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추락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사고 발생 시각이 지금 11시 28분에서 29분 이 정도로 신고가 접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독도에서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옮기기 위해서 환자를 태우고 네. 이륙한 지 불과 한 2, 3분 안에 추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200~300m 정도 비행하다가 추락한 것 같다. 이제 최초 신고는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독도 경비대가 추락 순간을 바로 목격을 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네. 독도에서 출발한 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독도 경비대가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신고와 출동은 아무래도 조금 빨리 이루어진 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헬기를 요청한 게 독도 경비대였습니다. 네. 독도 인근 어선에서 선원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 신고를 접수하고 독도 경비대가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요. 환자는 이 타고 있던 어선으로 독도로 옮겨진 다음에 곧장 소방 헬기로 옮겨 탄 상황이었습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대구에 있는 수지접합 전문 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었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도 대기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모든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불과 2, 3분 만에 추락한 것이고요. 당시 목격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쪽으로 이륙하던 헬기가 비스듬히 가다가 고도를 낮추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그 다음에 바다에 추락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도 바로 이루어진 상태고 구조대원의 출동도 바로 이루어진 상태인데 왜 아직까지 구조가 이렇게 더딜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고 해역의 날씨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그 날씨 그런 게 전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사고 당시의 날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네. 초속 10에서 12m 정도로 불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다가 밤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실종자들을 이제 바다에 휩쓸린 다음에는 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소방청에서는 실종자들이 독도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네. 그 지역을 수색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고 직후에 해경 역시 독도 경비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해경 함정과 선박 5척이 투입됐고 추가로 11척이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도 지금 모두 수색 작업을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기도 6대나 투입이 돼서 조명탄을 투하하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가 발견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울릉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항공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늦은 밤에 해상 상황이 수색이 쉽지 않고요. 이 독도와 서도 간의 해협이 깊이가 10m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주변 바다로 벗어나면 최대 깊이가 2km까지도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실종자들이 떠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정말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들어온 정보도 적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들만으로 왜 떨어졌는지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천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독도 해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초속 10에서 12m 정도로 불고 있었고요. 네. 다만 이 헬기 기종이 좀 눈에 띄는데요. 소방청이 발표한 헬기 기종이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만든 EC225라는 기종입니다. 네. 이게 적외선 탐색 장비, 그리고 산불 진화 장비, EMS 장비, 그리고 야간 비행 장비까지 갖춘 뭐 다목적 소방 헬기로 쓰이는 헬기고요. 네. 그런데 이 같은 기종의 헬기가 2016년에 노르웨이에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네. 당시에는 주 기어박스 중에 일부 부품 결함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같은 부품이 장착된 우리 군의 수리온 헬기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비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당시에 내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락 원인은 일단 실종자를 구조하고 그다음에 사고 목격했던 이야기 그리고 기체를 발견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일단은 기기 결함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원인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도 긴급 지시를 내린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긴급 지시를 내렸고 이 네. 내용이 자정을 넘겨서 한 0시 반쯤에 기자들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 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까지 어선, 상선, 관공선 할 것 없이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서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에게는 밤사이에 발생한 사고다 보니까 야간 수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명탄 투하를 비롯한 모든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잠시 돌아와서 아까 전 기종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기종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있다면 또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예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지금 저희가 미리 짚어보고 있는 건데요. 네. 과거에 노르웨이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는 주 기어박스라는 게 네. 헬기의 엔진과 로터 시스템을 연결하는 구성품이라고 합니다. 같은 부품을 썼던 우리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도 당시에 정확하게 안전성이 검증이 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해라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 정도니까 네. 당시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품입니다. 같은 부품을 썼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기종은 동일한 기종이고요. 이 기종은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만든 기종으로 다목적 소방 헬기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이든지 산이든지 바다에서도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헬기거든요. 네. 구체적으로는 적외선 탐색 장비, 산불 진화 장비, EMS 장비, 응급 활동에 필요한 그리고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헬기이기 때문에 헬기 자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밤길이 어두워서 좀 추락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당시 추락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 독도 경비대에서는 응급 환자를 이 헬기에 태웠기 때문에 헬기가 떠서 지나가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네. 근데 헬기가 한 2, 3분 만에 추락을 했고 그때 당시에 남쪽을 향해서 비스듬하게 날다가 고도를 낮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추락을 했다고 해요. 네. 독도 경비대 관계자가 봤을 때는 한 200-300m 정도 이동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시간을 날다가 바다로 떨어졌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사고 발생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밤샘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가장 관건일까요? 어떻게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에게 조명탄 발사 이 부분을 따로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사고 지점 해역에서도 항공기들이 조명탄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서 밤바다를 좀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항공기에서 또 주변 선박들 그리고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들까지 다 지금 바다 위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이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밤늦게 이런 추가 수색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중에 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구조 작업에서도 추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 119 안전본부, 소방방재청, 해경,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조업하던 어선들까지 다 한데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좀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실종자 찾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이 밝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색 작업도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해가 빨리 떠서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다리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사고가 밤 11시 반이 못 되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순간도 밝아진 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조명탄만 떨어뜨리면서 그 빛에 의지해서 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조금 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와 인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면은 작업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날이 이제 밝아서 집중적으로 이런 수색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날씨 관련된 문제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가 오거나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서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수색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젯밤 11시 20분쯤에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나연수 기자와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나연수 기자는 잠시 뒤에 또다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